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 엄마 캐다마입니다. 오늘 제가 또 오랜만에 교육 영상을 올릴 건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교육 영상에 이런 댓글을 봤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 일단 그 마인드부터 좀 바꿔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집은 엄마는 영어 강사 출신이고 아빠는 막 전교 1등 하던 막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 아무한테나 다 되는 내용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정말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듣고서 역시 부모가 명문대 출신이라서 애들을 잘 키우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진짜 없어요. 없는 이유는 영상 보시면,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래요. 제 생각에는 공부를 정말 잘한 사람의 이야기, 또는 자기 아이를 공부를 정말 잘 시키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그걸 참고해서 내 아이에게 잘 적용하는 게 더 현명하지,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 보내는 게 저는 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과외 선생님 붙이는 거 좋죠. 그리고 뭐 저 학원 가면은 다 잘 한다더라 하는 그 학원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마인드로, 어떤 방향으로 아이의 공부를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또는 이런 어떤 책을 읽고 알고 아이를 방향을 잡아주는 게 저는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원 보내고 가외시키는 게 돈이 들 뿐 훨씬 쉬워요.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요즘 돈 공부하는데요,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뭐 일을 잘하는 것도, 성공하는 거, 뭐 공부를 잘하는 거, 아이 잘 키우는 거 다 똑같아요. 마인드가 중요해요. 더 마인드. 읽으세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겠죠.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은 공부를 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영어 강사, 뭐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어느 정도는 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거는요, 정말 한 80% 성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짧게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저는 완벽주의와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내뱉을 수가 있어요. 이런 성격이어야지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향형이에요. 막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말 잘 걸어요. 그리고 하나에 꽂히면 my way.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no Korean, 한국말 안 쓰기로 결심을 해서 그냥 한국말 진짜로 하나도 안 쓰기를 했기 때문에 영어 회화를 잘하게 된 거예요. 끝! 저 앉아서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막 독해 문제집 열심히 풀고 이런 영어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한 적 거의 없어요. 근데 어제도 화상 영어 수업을 하는데, 이제 우리 튜터가 저한테 제가 올해 목표가 영어를 모국어의 80% 이상 영어를 이제 구사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는 이미 90% 이상 영어를 구사한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의 90%는 다 말로 할 수 있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잘한다?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원어민 입장에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열심히 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팩트예요. 딱 공부를 중간 정도 했어요. 그냥 4년제 대학 들어갈 정도. 그냥 그렇게 중간.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이렇게 천재 소리 듣고 머리가 뭐 팽팽 돌아간다? 뭐 이러고 뭐 전교 1등 맨날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 뭐 대학 뭐 석사, 박사까지 했어요. 그 여러분들 이제 이름 들으면 아는 그런 대학교?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책류가 시키고, 그리고 엄마표로 이것저것 영어 수학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삼국지 같은 장편 소설을 읽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니까 좀 무시하다가 예전에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조정식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영어 독해 실력이 확 뛴 애들, 평범하다가 갑자기 극상위권으로 확 올라간 애들을 보아하니 다 뭐 삼국지나 아무튼 이런 장편 소설을 이렇게 제대로 즐겁게 읽었던 애들이 그렇게 확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보고서 제가 남편 말을 조금 들어볼까?
그 시험 공부 성적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제가 좀 약간 마음을 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좀 애들 공부에 교육에 좀 이제 메인으로 저희 집에서 하고 있었다가 캐리스가 중학교 가면서 우리 남편이 갑자기 자기가 이제 애 공부를 좀 봐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캐리스는 여전히 뭐 학원이나 거의 안 하겠다. 그래서 뭐 그래라. 자, 그런데 캐리스 중학교 공부시키는 거를 보고서 좀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의 마인드예요. 제가 봤을 때 상위 10% 아닌 사람들은 다 저랑 비슷할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애 이제 중학교 됐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 캐리스 같은 경우는 자사고 가겠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사고나 특목고 가려면은 수학 선행은 필수예요. 그렇다 보니 수학 진도를 이렇게 저렇게 나가야 돼.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로드맵을 같이 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을 할 건지는 아이가 당연히 선택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양 얼만큼 할 수 있을지 이런 스케줄 짜는 건 당연히 아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저는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진도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문제집을 어느 시점에는 얼만큼 할 건지 이런 거는 좀 구체적으로 짜서, 그리고 제가 좀 검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저는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애들 할 때는 매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이렇게 내던져 주듯이 시키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너무 대충 시키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막 하는데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속갯말이 확 나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보는 학교 공부 제대로 잘해본 적이 없잖아. 저한테 애들 앞에서. 진짜. 제가 만약에 되게 자격지심 이런 거 공부에 대해서 막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었으면 되게 마음 상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다행인데, 그래도 기분이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 시험 학교 공부를 제대로 잘 해본 적이 없어요. 되게 잘했을 때가 반에서 10등? 중학교 때? 그것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항상 뭐 중간 정도. 40 몇 명, 막 50명 이렇게 있었어요, 저 때는. 근데 거기서 맨날 막 20 몇 등 뭐 이랬었어. 그래서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되게 조금 속상하지만 할 말이 없어서 뻥 하고 있는데 남편이 본인도 깜짝 놀랐어. 속말이 확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막 뻥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면서 진짜 막 수습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책류가 엄마표 수학, 잠수의 영어 이거 얘기를 할 때 제가 맨날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도성과 자율성이잖아요. 그런데 자,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때는 아이가 100%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책 읽고 하게 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학년. 그러니까 생활 습관 만드는 것처럼 공부 습관, 독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보상을 주면서 막 폭풍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살살 달래고 꼬시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총동원해서 거의 예술에 가깝게 정말 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로 하여금 책 읽는 습관, 그리고 공부 매일매일 수학 최소 30분은 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아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좀 해주는 게 필요해요. 저는 그거에 3년 올인을 했어요. 거기에 집중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한 4학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2학년부터 우리 캐리스 같은 경우는 4학년쯤 되니까 완전 알아서 혼자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니엘은 진짜 이제 5학년 넘어서, 걔는 이제 7살부터 슬슬 했는데 남자애라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성향이 달라서 좀 굉장히 느리게 하다가 지금 6학년이에요. 이제 진짜 완전 스스로 그냥 해요. 매일매일 당연하게 해요. 자, 그런데 중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뭐랄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밑거름을 잘 만들어 놨잖아요. 공부 습관, 뭐 책 읽는 습관 이런 거 만들어 놨잖아요. 생활 습관이나 다. 그랬더니 중학교를 딱 가니까 정말 거의 100% 자기 주도 학습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하면 망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만약에 얘가 굳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제 엄마가 중학교도 됐는데, 중학생이 됐는데 수학 선행은 그래도 혼자 하긴 힘들지 이러면서 학원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과외 선생님 맡겼어. 그렇게 되면은 힘들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놓은 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혼자 주도적으로 하는 거를 충분히 하다가 본인이 원해서 학원 보내달라든가 아니면 과외를 하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해도 돼요. 우리 캐리스도 원하면 저는 당연히 해준다고 했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원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을 주도성과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해 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 남편이 우리 캐리스 공부시키는 걸 보고 진짜 저거야말로 정말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대단한 인내심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애를 어떻게 저렇게 믿지? 진짜 저 약간 소름 돋게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나름 되게 제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인내심 있고, 그리고 정말 기다려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남편은 거의 차원이 다르던데요?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자녀 교육서를 열심히 읽고 공부법 이런 걸 공부를 해서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본인이 공부를 잘 해봤어. 진짜 열심히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별짓을 다 해서 해보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사교육 해가지고 공부 잘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보다가 결국 길을 찾아서 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진짜 우리 남편이 이제 캐리스 공부 자기가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솔직히 진짜 걱정했어요. 내가 기껏 힘들게 만들어 놓은 주도성과 자율성을 다 무시하고 아주 그냥 빡세게 시키겠구나. 이렇게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은 자녀 교육서 절대 안 읽고 그리고 약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학창시절에 공부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는데 진짜 무식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냥 막 중학교 때도 막 새벽 뭐 한두 시까지 하고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이런. 그래서 저는 우리 캐리스 그렇게 시킬까봐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완전 반전. 제대로 주도성, 자율성 주던데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했던 건 전혀 주도성, 자율성 준 게 아니었더라고요. 물론 초딩이랑 중딩이랑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마표 수학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너 지금 이제 학년 이러하니까 지금 개념서 이렇게 언제까지 하고, 그리고 뭐 응용서는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심화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예습 언제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루에 몇 장씩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같이 짰어요, 얘랑. 그러니까 문제집 선택하는 거라든가 하루에 정확히 몇 장씩 하거나 이런 거는 애들에게 선택하게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제 입김이 더 세죠. 전체 로드맵 진도 제가 짜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성 뭐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내가 하는 거는 애가 적어도 문제집 선택하고 하루에 얼만큼 할 건지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나는 나름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좀 존중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와, 근데 우리 남편 캐리스 공부시키는 거 보니까 일단은 저희 둘 다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에 대해서 공통점은 하나예요. 직접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점은 뭐냐? 구체적인 진도를 짜주거나 그걸 자주 검사하는 걸 저는 하고 저희 남편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남자라서 좀 꼼꼼함이 부족하구나. 근데 솔직히 저희 남편 저보다 더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긴 했는데 뭐지?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저거 이제 내려놨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엄마라고요. 애가 중학교를 갔는데 저도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가 뭐 하겠다고 해놓고 구체적인 진도도 안 짜주고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정말 거시적인 계획, 거시적인 목표 어떠냐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예를 들면은 늦어도 2학년 여름에는 고등 수학 선행을 나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1학년 1학기 때는 중1 거, 1학년 2학기 때 중2 거, 2학년 1학기 때 중3 거까지 진도를 다 나가라.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반복을 해야 된다. 우리 남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기본 2번 이상 반복을 시켜서, 그러니까 처음 문제 풀고 새 문제집을 새로 사서 그래서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요. 아무튼 그렇게 상황 파악만 해요. 어느 정도 했는지,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리고 뭐 정답률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문제집은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은 캐리스가 본인이 짠 스케줄, 목표 이런 걸 쫙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겨울방학이었잖아요. 겨울방학에 뭐 하면 좋냐고. 그러면 아빠가 이제 뭐 어휘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수학은 이만큼 진도 나가는 게 좋다. 삼국지는 읽는 게 좋다. 영어, 잠수내 영어 하던 거 좀 하면 좋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 그러면 그걸 이제 막 이제 진짜 솔직히 한 번도 쓰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썼나 캐리스한테 쓰라 그랬어요. 겨울방학 목표를 쓰라고 아빠가 말하는 거를 좀 써보라고. 이거요, 이거. 지금 뭐지? 냉장고에 아직도 붙어 있어가지고 방학 끝난 지 이제 일주일 돼서 아직까지 있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성경 읽기, 그 EBS 순마 2-2 다 보기. 그러니까는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 인강을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빠진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수학 이제 순마 3학년 1학기, 2학기를 다 하고 겨울방학 동안 2달 만에 그리고 어휘가 독해 다 외우고 그걸 이제 1월까지 하고 뭐 삼국지 4권을 끝내고 이건 했어요. 그리고 영어 단어 그 워드마스터 그리고 영어 독해 메가스터디 문법 그래마 그 있어요. 그리고 구몬 집중 듣기 과학은 1학년 거 복습 하이탑으로 이거를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 봐요. 이게 양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겠다.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진짜 죄송한데요. 2편에서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진짜 핵심이 나오거든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